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은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즌 2를 만든다, 3 만든다, 같이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누가 나올 것이냐,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 저희도 예측 기사 많이 썼어요. 이정재가 그대로 나올 것이다, 아니다. 이정재가 아니라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병헌이 1등에서 프론트맨이 되는 이야기를 그릴 것이다. 내지는 딱지남이었던 공유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아직 내용은 모르겠고 출연은 이정재, 이병헌, 공유 그리고 위아준까지 시즌 1의 주요 멤버 다 나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주연급은 추가 캐스팅이 필요 없겠죠. 대한민국에 누가 뭘 만드는데 이정재, 이병헌, 공유면 끝난 거지. 위아준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런데 2차 발표한 걸 딱 보니까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이들 역시 주연급이에요 지금. 요즘 양동근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 배우 활동을 많이 안 하고 해도 이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역할을 맡아서 그렇지만 저는 드라마 내 멋대로라든지 배우 양동근 매우 좋아했거든요. 거기다가 박성훈은 요즘에 그 넷플릭스가 발견해낸 또 한 명의 한국 스타이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이진욱 씨나 보면 주연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주연급이 아닌 배우들을 발표한 것 같은데, 박규영, 조유리, 강혜심, 이다윗, 이진욱, 최승연, 노재원, 원지한 등의 추가 라인업을 발표했어요. 아예 이들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은 것까지 그 넷플릭스 코리아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주요 배우들은 다 캐스팅이 확정돼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표 이후 발칵 뒤집어졌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진은 나왔는데 과연 시즌2가 어떤 드라마일지, 다시 이정재가 중심인 드라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이병헌이 좀 비중을 늘릴 것이냐, 공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정재의 드라마냐 아니면 이병헌의 드라마가 될 것이냐, 공유의 드라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 가세요 임시완의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지만 결론이 나버렸어요. 바로 이날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최승연의 드라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승연 컴백작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이름표가 붙어버렸죠. 그러면서 일부 제목을 보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작도 하기 전에 피를 흘리고 있다, 엄청나게 비난 여론이 많고 언론도 굉장히 수위를 높여서 최승연 복귀를 지적하는 기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근데 사실 대마초 단순 흡연 상습이 아니고 두 번인가 제 기억에 하여튼 한두 번 정도 투약한 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대마초 정도면 대부분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최승연은 6년째 복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6년 만에 복귀하는 자숙 기간 6년이면 그렇고 짧다고 할 수 없고, 그 정도면 문제될 게 없다 싶은데 굉장히 더 이번 컴백 소식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왜 대중은 빅뱅의 탑 배우 최승연을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은 약간 최승연이 불운의 아이콘 같아요. 연예인이 대마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불법, 그에 따른 사법처벌도 받았고 연예계에서 멀어지는 다양한 형벌 받았고 그만큼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유난히 최승연만 더 대중들의 눈밖에 안 되는 몇 가지 불운들이 겹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최승연 씨 사건은 2017년 6월 1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때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최승연 모발 검사에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불거진 2017년 6월 1일 날 최승연은 의경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 대마초 사건이기도 한데 현직 의경 대마초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게 더해서 사실은 의경이 대마초 하면 정말 안 되죠. 근데 실제 대마초를 했던 건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의경 입대하기 전, 의경은 언제 입대했냐면 2017년 2월 달에 입대했으니까 의경이 되기 전 1년 그 전해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뒤늦게 수사가 이뤄진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것도 아닌데 이미지는 벌써 연예인인 의경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됐다. 화제성을 훨씬 키웠죠. 이게 첫 번째 불운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불운은
6월 1일 날 이 사건에 막 기사가 6월 1일 날 엄청나게 나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 한번 찾아보니까 뭐 6월 1일에서만 페이지가 뭐 엄청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혼자 대마초를 한 게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연습생과 함께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3일 날 실명이 알려졌어요. 한서희.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한서희가 누구야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서희를 대부분이 다 알고 있죠. 왜냐면 한서희 같은 경우에는 이 탑가의 대마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돌 멤버와의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죠. 신분이 달라져가지고 그런 또 하나 재판도 있고 하여튼간 지난 6년 내내 한서희는 굉장히 화제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서희가 뭔가 화제의 중심이 돼서 기사가 나올 때마다 탑은 계속 연상작용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 6년 전에 끝난 과거 완료형 사건이지만 한서희 때문에 탑은 계속 6년 동안 마치 어제 생긴 사건처럼 계속 그게 연결이 되어 왔어요. 그게 두 번째 불운이겠죠. 세 번째 불운은 자 6월 1일 날 사건이 알려졌고 6월 3일 날 한서희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6월 6일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요. 그 당시 이제 그 최승현 씨는 의경 신분이었기 때문에 양천구에 있는 사기동단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6월 5일 날 이제 취침 시간인 밤 10시에 잤는데 그냥 잔 건 아니었고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 계통의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뭐 좀 너무 피곤한가 보다 안 깨웠대요. 그걸 안 깨우는 것도 군 생활인데 취침 시간, 기상 시간 명확한데 그래도 안 깨우는데 12시가 될 때까지 안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었고 안 깨고 하니까 응급실로 간 거였죠. 나중에 보니까 기면 상태, 그러니까 잠에서 안 깨는 거였지 뭐 크게 뭐 몸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잠에서 깨지 않는, 그러니까 그 뭔가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했겠죠. 그 당시에 뭐 자살한 거 아니냐 이런 설이 많았지만 경찰 발표는 처방받아서 정상적인 약을 좀 과다 복용했을 뿐이다라고만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연이어 터지면서 6월 1일부터 6일 일주일 사이에 이런 사건이 막 터지면서 응급실 행위라는 게 이 화제성을 더 키워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웠던 건 병원에 입원해서 기면 상태인 상황에서 의경에서 직위해제가 돼버렸어요.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의하면 의경이 형사 사건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직위 해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직위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경 숙소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잠을 못 깨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 퇴원할 때는 의경 숙소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 사건을 대마초 단순 흡연이 이렇게 커질 사안이 아닌데 계속 커진 거죠. 이게 세 번째 불운이었죠. 네 번째 불운은 본인 건 빨리 끝났어요. 왜냐면 그 6월 달에 경찰에 발표했는데 바로 기소해가지고 7월 달에 이미 1심 선고가 나와버렸거든요. 대마초 단순 흡연은 간단한 사건이어가지고 뭐 재판도 얼마 안 하고 바로 그냥 선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항소도 안 해가지고 바로 1심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6월 달에 불거진 사건이 7월 달에 끝나버렸어요. 그냥 재판까지 다 빨리 끝났기 때문에 빨리 컴백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계속 터진 빅뱅 멤버들의 무리예요. 우리가 못 알고 있는 지금은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 은퇴한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그 다음에 대성 소유 건물에서 유흥업소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역시 군생활하고 있던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이 터졌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번갈아 터지면서 최승현은 2달 만에 모든 일을 마무리 지었는데 대성, 지드래곤, 승리 한 명 무리를 일으킬 때마다 계속 한편 과거에 탑은 뭘 했고 누군 뭐 했고 계속 기사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현재 진행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불운이었죠. 이런 불운들이 겹쳐지면서 다른 대마초 단순 흡연 연예인들은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길어도 1년이면 연예계 컴백을 하는데 6년간 돌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였죠. 물론 그 당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의경으로는 군복무를 못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원으로 채워야 됐고 그게 끝나는 시점까지는 연예 활동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돌아오는 방법을 찾았으면 되는데 빅뱅이 애매해졌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본인의 너무 과도한 발언들이었어요. 2019년 10월 12일 날 최승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림을 하나 올려요. 그때 기사 보면 뭐 안경을 쓴 동물 사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안경을 쓴 동물로 추정되는 그림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경을 쓴 동물로 추정되는 그림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림이 약간 난해해요. 그래가지고 그림 올렸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달겨줬는데 누가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자숙이나 해라, 인스타 처하지 말고 복귀도 하지 마라. 다소 과격한 댓글이었죠. 좀 참았으면 되는데 거기다 또 최승현 씨가 댓글을 달았어요.
네 하느님 저도 할 생각 없습니다. 동물 사진이나 보세요. 최승현이 동물 사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물 사진이 맞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뭐 네 하느님 저도 할 생각 없습니다 뭐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뭐 좀 격앙돼서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2020년 2월 달에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컴백을 안 할 것이다. 컴백 자체를 안 하고 싶다. 이거 사실상 공식 발언은 아니지만 은퇴 선언으로 들릴 만한 발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컴백한다고 하니까, 아니 컴백할 생각 없다고 하더니 뭐 무슨 말이냐, 한국에선 컴백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컴백 자체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 했던 게 계속 부담이 됐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냥 일반적인 방송 복귀는 쉽지가 않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탑은 복귀를, 연예계 복귀는 이미 했죠. 왜냐면 2022년 4월 달에 4인조 빅뱅이 신곡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스틸 라이프라고 하는 곡을 냈었는데 방송 활동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컴백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러냐면 다른 멤버들은 그냥 무리만 빚은 거였는데 최승현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로 이미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뭐 KBS나 MBC에서 출연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앨범은 냈지만 그때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이게 컴백한 사실 자체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미 컴백을 했고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부담 없이 캐스팅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은 저항에 부딪히는데, 저는 뭐 다른 모든 대마초연로 연예인들이 컴백을 못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좀 불운이 더해지고 뭐 본인이 몇 번 말실수한 것 때문에 컴백을 이 최승현에게만 가혹하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최승현 씨가 약간 그 거친 언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아까 얘기했던 좀 한국 언론이 또 유난히 더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대마초 연루 연예인들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거기에는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 2017년 6월 달에 응급실 간 적 있잖아요. 근데 자살 시도로 보는 시선이 많았었는데, 뭐 이게 연예인 신문이었으면 연예기획사에서 뭐 아니다 기다 뭐 대응을 했을 텐데 경찰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처방받은 신경하는데 좀 과다하게 먹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별 얘기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얘기를 본인이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나중에 되어서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게 됐다. 이게 2022년에 한 말이거든요. 딱 5년 전이면 2017년이에요. 그 2017년 그 응급실 갔던 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게 맞다고 본인이 인정한 거죠. 그 얘기를 어디서 했느냐? 2022년 3월 달에 프레스티지 홍콩이라는 잡지에 그 최승현이 커버 모델을 했어요. 그럼 인터뷰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자면 현직 의경이 의경 숙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거를 국내 언론도 아니고 해외 언론이 했다라는 부분이, 그것도 굉장히 그 당시 뒷말이 많았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론이 약간 지금 최승현에게 좀 더 가혹한 기사를 쓰는 게 아닌가 싶어 보이는데, 뭔가 이제 그 여하튼 오징어 게임 2는 여러모로 흥행이 보장되는 작품이고 아주 뭐 졸작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근데 뭐 그 대본을 쓴 감독도 그대로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흥행이 유력해 보이고, 이게 흥행하면 월드스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최승현 같은 경우에는 빅뱅 시절에 이미 월드스타의 반열에 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긴 했으나, 그 불운이 더해져서 한 부분들은 대중이 좀 그래 이렇게 운이 좀 안 좋았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본인의 약간 과도한 발언이나 이런 태도나 이런 거에서 불거진 대중의 어떤 분노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본인이 뭔가 정확한 입장을 밝힌다거나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나 싶어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